네, 안녕하세요. 알테라 코리아의 최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세션은 저희 소프트웨어 관련된 세션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알테라 유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 알테라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면은 저희 쿼터스라는 우리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도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히 더 저희가 우선을 베니핏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그런 정도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쿼터스가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13년 가까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인핸스먼트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그 주변 툴뿐만 아니라 주변 그 서브 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저쪽에 보면은 메모리 툴킷이나 트랜시버 툴킷 같은 그런 디버깅 툴킷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SDK, 그다음에 오픈CL 같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툴킷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럭 베이스 디자인인 DSP 빌더나 어드밴스 DSP 빌더 같은 툴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쿼터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남아 있고요. 이 쿼터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컴파일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FJ 디자인 플로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먼저 커스터머들이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프로젝트를 이제 크리에이션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RTL 베이스로 할 건지 아니면은 니오스 베이스 아니면은 이제 모델 베이스인 우리 DSP 빌더 같은 이런 툴을 이용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펑셔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고 모델 베이스인 매트랩 같은 경우에 저 뒤쪽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모델심 같은 경우는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펑셔널 시뮬레이션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때 저희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심에서 시뮬링크와 연동해서 이제 모델심에서 그 테스트 벤치를 제너레이션해서 이제 모델심에서 같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코 시뮬레이션도 현재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펑셔널 시뮬레이션이 검증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합성, 저희 쪽에서는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플로우를 거치게 되고요. 이 매핑이라고 하는 플로우에서는 이제 그 HDL을 RTL 레벨로 이제 컨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이제 피팅, 플레이스 앤 라우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피팅 과정에서는 이제 가장 이 RTL에서 컨버전 됐던 거를 이제 실제 저희 이제 디바이스 군에 따라서 이제 구조에 맞춰서 이걸 옵티마이즈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라우팅 채널을 통해서 각 그 게이트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때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은 타이밍을 컴파일 시간을 이제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얼마나 빨리 그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컴파일 타이밍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실제적으로 큰 디자인 3시간짜리를 돌리다 보면은 신세시스는 1시간이다 그러면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이제 이 피팅에서 지금 현재 소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멀티 프로세서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가 지금 현재 요즘 나온 CPU들은 보통 이제 멀티 CPU들을 지원하잖아요. 보통 4개에서 8개를 지원하는데 저희 쿼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개의 CPU들을 동시에 같이 계산하는데 씀으로써 이제 연산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타이밍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컴파일된 결과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타이밍 분석을 하게 되죠. 가장 이제 저희 쪽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런 타이밍 분석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이제 그 로우 레벨의 이제 디바이스 CPLD나 이런 계열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타이밍들이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하지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공정이 미세해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타이밍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개발 기간이나 디버깅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모델을 이제 패스트 케이스, 이제 월스트 케이스, 그리고 온도도 이제 0도나 마이너스 40도, 그다음에 플러스 80도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디바이스 스피드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다 타이밍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워스트 케이스에 일어나는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타이밍 시뮬레이션 이후에 실제적으로 보드에서 제대로 동작을 할 거냐 라는 걸 위해서 이제
이전에 40나노 계열 전까지는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계열 레벨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피팅된 결과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넷리스트를 뽑아줬는데, 저희가 28나노 계열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스탠다드 딜레이 아웃풋 같은 그런 그 계열 레벨 시뮬레이션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간단하게 피팅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펑셔널 시뮬레이션하는 펑셔널 넷리스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커스터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28나노 계열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이 FPGA 같은 경우는 리컨피규러블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넣고 실제 보드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디버깅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3시간, 4시간 걸려서 그 실행 딱 해보고 동작 안 되면 다시 또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디버깅을 할 거냐가 가장 큰 관점이 될 텐데, 이때 저희가 이제 온칩 디버깅 툴이라고 하죠. 저희 시그널 탭이라고 하는 이 툴을 지원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툴 가지고 현재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13.0부터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그 엔드 트리거링밖에 현재 되지 않았었어요. 엔드 트리거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 트리거 중에 엔드, 그냥 모든 게 같은 조건일 때만 현재 트리거링이 됐었는데, 현재 지금 13.0부터는 이제 이게 오화 트리거링까지 되고, 또 내부에 어드밴스드 트리거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값 같은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트리거링을 잡는 그런 펑션들까지 있으니까 디버깅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쿼터스에서는 이러한 뭐 엔트리들 중에 이제 모든 엔트리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멀티 디자인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RTL 디자인, 뭐 지금 현재 VHDL, 베레올로그, HDL, 그다음에 EDIF 넷리스트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VQM 파일, 그다음에 그 저희 자체 그 피팅 파일, QXP 파일 같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올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케매틱 베이스로 현재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매틱 베이스 디자인들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 어사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핀 플래너라고 하는 그 툴을 제공하게 되죠. 핀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디자인이 없더라도 일단 인아웃풋만 설정되어 있는 이런 헤더 탑 파일만 있으면은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IO 어사인, 그다음에 스탠다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 타이밍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가장 뭐 많이 쓰이고 저희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입니다. 지금 이 이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유저 입장에서 쉽게 컴파일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릴 텐데요. 현재까지는 이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을 쓰는데, 이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은 좀 단점이 유저가 직접 어떤 부분들은 픽스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넷리스트가 바뀌었는지 유저가 지금 임의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디텍트가 되긴 하지만 반자동이다 보니까 약간 유저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세팅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단점이 있는데,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래피드 컴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옵션만 래피드 컴파일을 찍어놓고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그 넷리스트를 확인해가지고 바뀐 놈들은 이제 새로 컴파일을 하고 안 바뀐 녀석들은 그대로 쓰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로직 신세시스뿐만 아니라 타임 드리븐 플레이스 앤 라우팅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제 피지컬 신세시스라고 해서 이제 타이밍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희 쿼터스에가 아마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피지컬 신세시스 옵션입니다. 뭐 게이트 레벨 리타이밍이나 아니면은 그런 툴들이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타이밍은 임프루브가 되지만 컴파일 타이밍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툴로는 이제 타임캐스트 같은 이제 타이밍 분석 툴. 저희가 이제 이 타임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SDC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이밍을 분석을 해주거든요.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 클래식 타이밍 아날라이저 같은 것들은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없이 그냥 컴파일하면 자동으로 이제 타이밍을 분석해 줬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C 컨스트레인트를 안 주게 되면은 이제 타이밍 분석 자체가 안 해주죠. 그래서 에이지 기반의 이제 그런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분석해주는 타임캐스트 타이밍 아날라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분석해주는 파워 플레이 아날리시스 툴이 있습니다. 이 파워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 그 보드 디자인 전에 저희가 이제 뭐 EP라고 원리 파워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그런 파워 에스티메이터 툴로 미리 그 파워를 예측한 다음에 돌려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파워 플레이라는 툴을 돌려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고 얼마만큼 파워가 소모되는지를 이제 코터스에서 레포트를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펑셔널 시뮬레이션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 펑셔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널 텍 같은 원칙 디버깅 베리피케이션 툴 등이 이제 코터스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디자인 엔트리뿐만 아니라 컴파일 타이밍, 이제 타이밍 클로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알테라 디바이스의 이제 중요한 포커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진화되면서 디자인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블록 베이스 디자인, 뭐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네니스트를 이용한 디자인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컴파일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이 컴파일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가장 이제 뭐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같이 멀티 프로세싱뿐만 아니라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래피드 컴파일레이션까지 이제 이런 컴파일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장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밍 클로저, 이거는 실제 디바이스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이나 신세시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마 여기서 뭐 FJ 뭐 큰 사이즈의 타이밍이 안 나오는 뭐 이슈를 겪었다 하면 아마 저희 쪽에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툴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특별한 FA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툴이었는데, 이제 2003년부터 이게 정식으로 이제 그 저희 툴에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뭐 타이밍이 안 나왔을 때 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자동으로 컴파일해 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요 DSE 컴파일러를 띄워서 컴파일해 놓고 가면 이제 아침에 오면 한 10개나 20개 이제 컴파일된 결과들이 다른 각각 옵션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결과들을 받아볼 수 있죠. 어떤 때는 이제 아주 효과적인데, 어떤 때는 이제 엄한 결과를 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항상 이제 커스터머가 컨스트레인트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주고 돌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 그다음에 파워 옵티마이제이션 툴, 그다음에 SDC 이제가 나왔었고요. 이제 2008년도부터는 이제 멀티프로세서가 이제 멀티프로세서를 서포트하는 것들이 계속 지원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멀티프로세서를 이용한 기술은 진화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선보이게 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컴파일레이션을 이제 선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사이즈가 이제 1000만 게이트를 이제 조만간 이제 다 넘어갈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컴파일 타이밍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세서를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저가 그런 멀티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슈퍼컴퓨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요즘 뭐 한참 뭐 뜨고 있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클라우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프로젝트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구글에서 이제 그 다른 컴퓨터들의 리소스를 끌어다가 이제 컴파일하는 그런 스킴들을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요. 지금 쿼터 DSP 빌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드밴스 DSP 빌더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계속 나와서 지금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프로덕티비티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DSP 빌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니오스 유저들이 많이 썼던 SOPC 빌더라고 하는 툴을 이제 QSys라는 툴에서 이제 머지를 했는데, 이 QSys라는 툴을 가지고 이제 니오스뿐만 아니라 이제 ARM에 우리 SoC 디바이스인 그 ARM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고, 굳이 SoC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DDR 컨트롤러를 QSys를 가지고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하시더라도 이제 아발로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붙이게 되면 쉽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교육을 맞추는데도 막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메인이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CL이라고 하는 이런 C 랭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이 오픈CL은 뭐 이전에도 뭐 세션에서 다뤄드렸고, 저 뒤쪽에도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가장 힘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덕트 측면에서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컴파일레이션 타임을 줄이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 HDL로 디자인해서 DDC, DUC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DSP 블록을 이용해서 DDC, DUC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뭐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유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HDL이 훨씬 더 낫겠지만, 만약에 그런 노하우가 없다. 그러면 블록 베이스로 그냥 불러다가 쓰고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HDL로 퓨징해주는 이런 블록 베이스의 이런 툴들이 앞으로도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SoC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이제 이용하는 이제 SoC EDA, 그다음에 오픈CL 같은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툴로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QSys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죠. 기존에 뭐 알테라 유저라고 하시면은 이제 SOPC 빌더가 이제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나왔다가 2002년도부터 이제 QSys가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QSys가 이제 그 SOPC 빌더를 다 머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 SOPC 빌더로 디자인했던 것들도 이제 QSys에서 임포트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QSys하고 SOPC 빌더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이라키 구조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에 SOPC 빌드에서 만들었던 디자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QSys의 서브 블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럭과 블럭 사이는 이제 NOC라고 하는 네트워크 온칩 그 아키텍처로 다 연결되게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저가 뭐 내가 아발론으로 인터페이스하든 아니면은 뭐 커스터마이즈 인터페이스를 하든,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 이후부터는 이제 NOC로 인터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네트워크들이 전부 다 이런 NOC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리유즈가 편하고, 그다음에 이런 디브 시스템 레벨 디버깅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메모리 툴킷이라고 저희가 이제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메모리 툴킷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유니파이를 쓸 경우에 내부에 내장하고 거기서 밸리드 윈도우를 이제 측정해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실제적으로는 이 시스템 콘솔이라고 하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GUI를 이제 이런 시스템 콘솔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트랜시버 툴킷이나 메모리 툴킷을 이용해서 이런 디버깅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UI를 그냥 띄워가지고 그냥 임의로 그냥 커맨드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도 현재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DSP 빌더에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DSP 빌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심에 있는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하는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뮬링크에서 저희 알테라의 블럭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요. 그 블럭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큰 특징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경쟁사나 저희 DSP 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매틱 베이스로 그냥 A에서 플립플롭에서 플립플롭까지 그냥 연결해주면은 그 플립플롭 사이의 퍼포먼스는 디바이스에 따라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어드밴스 DSP 빌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컴플렉스 멀티플라이어나 멀티플라이어를 여러 개를 박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실제 모델링은 이제 그 클럭 베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저가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를 주게 되면은 내부에다가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이제 컨스트레인트에 맞게서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는 현재 그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유저가 퍼포먼스는 미트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0메가로 도는 놈들을 내가 그 시스템 클럭이 100메가다. 그러면 10개 정도의 타임 쉐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타임 쉐어링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 측면에서도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레이시 내가 100메가 클럭인데 이걸 200메가 샘플 레이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슈퍼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얘네들이 그런 주파수만 적어주게 되면 얘네들을 폴리페이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분리해서 이제 그런 샘플링 레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차세대 이제 가장 각광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거의 50% 이상의 그 저희 알테라 라이브러리가 지금 어드밴스드 DSP 빌더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퍼 컴퓨팅이나 아니면은 그 레졸루션이 큰 그런 인터페이스를 계산을 원하신다면, 우리 이 플로팅 포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또 어드밴스 DSP 빌더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쪽 아까도 앞전 세션에서도 이미 했지만, 이제 오픈CL SDK가 현재 13.0부터 지금 정식으로 출시됐고요. 이제 곧 11월 달에 13.1이 나오는데, 13.1에서도 많은 피처들이 더 내장이 되고 라이브러리들도 더 추가돼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65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커봤자 뭐 34만 LE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 현재 28나노 같은 경우는 95만 LE가 지금 돼 있고요. 곧 있으면 1000만 LE가 곧 돌파하게 되죠. 1000만 LE라고 하면은 실제로 게이트 사이즈로는 1억 게이트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1000만 L이라고 저희 게이트로 환산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의 컴플렉시티를 갖는 놈들을 컴파일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컴파일 타이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컴파일 타이밍을 이제 그 지원하는 래피드 컴파일을 현재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래피드 컴파일레이션은 현재 지금 13.0에도 이미 다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는 기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그 컴파일 타이밍이 막 50%, 20% 정도 전략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13.1부터 이게 2배, 3배, 그 다음에 14.0부터는 이제 5배까지 현재 이렇게 컴파일 타임을 줄일 수 있게끔. 이 컴파일 타임을 줄인다는 거는 이제 바뀐 디자인. 만약에 얘가 그 처음 컴파일 한다고 하면은 둘 다 똑같고요. 만약에 바뀐 디자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뀐 부분만 디텍트해서 컴파일 타이밍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줄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렐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CPU를 서포트를 64개에서 128개 CPU를 서포트한다. 뭐 솔직히 이런 컴퓨터가 지금 저희들은 없지만은 이제 구글 같은 그런 서버들은 이런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버 개념의 멀티 프로세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보면은 지금 이게 2배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1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 이제 후반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13.1에서부터는 이제 이 래피드 컴파일들이 점점 이제 점점 더 이제 컴파일 타임을 줄여들 거고요. 2014년도에는 이 래피드 컴파일이 5배 이상 현재 기준 대비해 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로직 덴시티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컴파일 타이밍이 뭐 기존에 뭐 스트라틱스 2를 썼을 때는 뭐 1시간 걸렸는데 스트라틱스 4를 쓰니까 뭐 3시간 걸린다.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까놓고 보면 그때 뭐 스트라틱 1이나 2에서는 뭐 10만 L이나 20만 L이었다가 스트라틱 4에서는 뭐 100만 L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같은 게이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컴파일 타이밍은 많이 줄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결과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사례로 이제 뭐 저희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와이어라인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제 500기가 인텔레칸에 대한 프로토타이핑 보드를 이제 만들어가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트랜시버도 지금 현재 28기가 bps 한 채널당 28기가 bps로 지금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인텔레칸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런 500기가짜리 이제 인텔레칸 프로타이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하이 퍼포먼스 그 이그젠플로는 이제 DSP 빌더를 이용해서 이런 QR 디컴포지션이나 촐레스키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 촐레스키 알고리즘이나 이제 QR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저희 어드밴스 DSP 빌더에 이제 그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레퍼런스 디자인을 뭐 열어 가지고 한번 컴파일 해보시고 그거를 피팅해서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QR 디컴포지션 촐레스키 알고리즘은 아시는 대로 매트리스 연산을 하는데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픈CL인데 오픈CL은 지금 저희 그 구현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월스트리트의 옵션 프라이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알고리즘을 이 오픈CL로 구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그 송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의 C2075 칩에 비해서 파워 측면에서 훨씬 작은 파워를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루풋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7배가 아니라 거의 한 70배 가까이 저희가 지금 빠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저희 오픈CL 가지고 이렇게 옵티마이즈된 하이 퍼포먼스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쿼터스의 이제 릴리즈 스케줄인데요. 지금 13.0하고 13.0 서비스 팩 1이 지금 현재 이미 나와 있고요. 그때 13.0에서 이제 오픈CL SDK가 현재
어베일러블 한 상태고 13.1은 11월 달에 11월 초에 저희가 출시될 예정이고 그때 저희 20나노 제품군인 아리아 10 디바이스가 아마 어베일러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정책이 좀 달라져 가지고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의 패치가 이제 서비스팩 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13.0을 깔고 서비스팩 1을 이렇게 인스톨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13.0부터는 이제 서비스팩이 하나의 그냥 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3.0 그다음에 13.1 13.0 서비스팩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3.0을 깔듯이 13.0 서비스팩 1도 이렇게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스크립션 버전은 이제 저희가 일정 3,000불 정도의 그 가격이 나가고요. 저희 웹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론이나 이런 로코스트 제품들은 이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사용하실 때도 웹 에디션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